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니다. 어제인 23일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그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자,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정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는 총 15가지에 이릅니다. 크게 보면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중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딸 교민 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허위 경력, 그리고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그리고 동양제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경력, 그리고 카이스트 인턴 허위 경력과 같이 총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로 인정이 된 겁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제는 다른 상장들과 1년 번호 위치나 상장 번호 기재 형식, 그리고 특히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의 인연도 다르다라고 해서 위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표창장에 기재된 이제 봉사활동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돼서도 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볼 때 조 씨가 이 동양대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합격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번 입시 비리로 인해 누군가 한 명의 수험생이 억울하게 탈락했다라는 점을 암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소위 스펙 품앗이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대신에 조 전 장관은 이제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가담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죠. 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예, 이건 이미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미 나왔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정 교수가 그 사모펀드인 코링크 ET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해서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 공범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 교수의 재판부 역시도 그 연장선에서 정 교수가 횡령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취임을 해서 재산 등록을 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제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 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고요. 또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투자한 지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를 그때 당시 앞두고 정 교수가 그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를 시켜서 자신의 집과 동양대 교수실의 컴퓨터 등을 은닉하게 했다는 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형법상 이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이 범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까지는 인지상정상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를 시킨 게 아니라 함께 컴퓨터를 은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함께한 공범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김모 씨는 이제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거니까 증거인멸가 성립하지만 정 교수는 당사자인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거니까 증거인멸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정 교수 측에서 그 즉각 항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예상 외의 중형이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예, 아무래도 정 교수 측이 그동안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남편인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 수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제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주장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재판부 역시 이정 교수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변창흠 청문회 사죄와 막말 사이입니다.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어제 열렸는데, 변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계속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부적절한 발언이 최근 불거지면서 그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어제 청문회 어땠습니까? 예, 사과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희생자인 19세 김군을 비하하면서 이 사고의 책임을 김군 탓으로 돌렸더니 과거의 발언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산산조각난 내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라면서 오열하는 이 김군의 모친의 음성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은 이 변호보자에 대해서 이 생명과 인권의 감수성이 박약하다. 그리고 차별이 익숙하다.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정책 결정의 자리를 줘선 안 된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정의당에서 이 35세 이하 청년 당원들로 구성된 이 청년 정의당이 있는데요. 이 청년 당장도 이 변호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임명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데스노트라고 해서 이 정의당이 지목하면 낙마율이 높다는 일종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변호보자 입장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문제의 발언은 이날 이제는 변호보다가 SH공사 사장 시절에 공유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냐라는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제는 공유식당의 불편함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고 하면서 결국 공유식당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엌을 줄이는 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여성 화장 발언으로 인해 심지어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재차 사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위증 논란도 있었는데요. 변호부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20년간 총 12건의 세금, 과태료, 미납 내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제된 것이 변호부자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SH공사 사장 시절에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고지서가 직장이었던 세종대로 가서 제때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현행법에서 이 과태료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변호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세종대로 옮겨놓지 않는 이상은 고지서가 거기로 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로 주민등록을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증 논란까지 발생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변 후보자의 낭만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변 후보자가 어떻게 청문회의 벽을 잘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보자의 그동안의 막말 논란에 이제 청문회가 이제 집중이 됐고요. 변호보자는 이제는 적극 사죄를 하면서 장관이 되면 언행에 주의하고 부동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 그런 태도로 맞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말 논란만 이제는 이렇게 부각이 됐을 뿐 변호부자를 실질적으로 낙마시킬 뭐 정책적인 면에서의 결정적 한방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변호부자가 낙마할 때에는 이제 야당의 전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에 향후 여론의 흐름에 따라 여론이 만약에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레 변호부다가 자진 사퇴하며 물러나는 식으로 또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또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예, 자, 일단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